네.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루 발음이랑 비슷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뭐지? 이제 누가 하고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다. 라자명 시즌 4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네, 얼굴 까먹을 뻔했어요. 네. 강 선생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뭐 진짜 바쁩니다. 아니, 이게 보통 한 주 휴방이 되면 네. 그냥 대충 뭐 일정상의 문제로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쓰는데 이번 2주 한 번은 땜빵으로 때우고 2주 휴방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일정을 모두 다 썼습니다. 그냥 네. 공지에. 네. 네, 한 번은 베트남 가셨고 한 번은 또 부산 부산 가셨고 국제영화제. 네, 오늘은 다행히 네. 네, 녹음을 하게 됐네요. 네. 예, 다행입니다. 끝인가요? 선생님 정치를 이렇게 접하시고 나서 말을 길게 안 해. 네.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거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네. 노동은 정직하다. 오늘도 퇴근하고 지금 무려 3시간을 달려오셨기 때문에 네. 수원에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컨디션이 최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녹음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네. 네. 이제 철공소닷컴에서는 이벤트가 음. 시작되었습니다. 예.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남들 다 한다는 뭐 가입 시에 쿠폰 네. 주는 거 저희는 못 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드디어 만들었고요. 네.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께도 네. 10% 할인 쿠폰을 썼고요. 네. 네. 네, 지금도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온 오프라인 수강 결제하실 때 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좌파 명리학 온라인 강좌 프리패스 수강권이 이제 뭘 프리패스하는데? 모든 좌파 명리학 강좌를 과정에 상관없이 네. 시즌에 상관없이 들으실 네. 수 있는 기간제 수강권이고요.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 집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프리패스인데? 네. 아, 강해져.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짜. 강해져.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었는데 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시즌 9가 네. 제작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 11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일전에 시즌 7까지가 이제 철공소 오픈 전에 진행이 되셨었는데 시즌 7은 촬영이 안 됐었고요. 6까지가 벙커에서 제작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철공소 홈페이지에서도 네.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개별 결제는 안 되고 네. 프리패스권을 수강 신청하시면 네. 네. 앞에 시즌도 보실 수 있다. 아. 네, 선생님 되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처음 들어.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걸 할 건데 해도 되겠냐. 그렇게 해. 네. 근데 되게 뭐 처음 들으시는 노예가 뭐 결정권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뭐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 하지 마. 대본에 없는 거 하지 말라고. 강원 선생님 지인이 어. 낸 공익 제보하지 마세요. 출판사 들려. 어? 딴지일보 기자들이 낸 책이 있는데 책이 강원 선생님이 서점 가서 강원 선생님 나 강원 선생님 지인이요 이렇게 하면은 정가에 살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더 내야 돼. 말이야. 책이 나왔대요. 야, 공익 제보하지 아니, 마세요라는 책이. 홍보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 그 책 사면 되지. 공익 제보하지 마세요. 네. 아, 책 제목이 네. 공익 제보하지 네. 마세요라는 그렇습니다. 책이고요. 네. 딴지일보 기자분들이 쓰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너도 뭐 썼니? 그렇죠. 제 것도 들어가 있죠. 그거 네. 볼 거 없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찬진 사무처장이나 그분들이 네. 이제 제보를 한 마이크를 후에 보고 얘기하시고. 삶이 어떻게 됐나 아. 그런 공익 제보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다룬 거예요. 그분들 저기 거리의 만찬에 나오셔서 다 말씀하셨는데. 네. 짜깁기 책이네요. 그게 사요. 그게 사줘요. 그래서 싸다고. 그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가격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만 얼마니까 네. 그냥 뭐 커피 2잔 살 돈을 아껴서
공익 제보하는 분들한테. 네. 아 그러면 네. 저기 지금 청교 출연료가 곧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광고 넣으셨으니까 네. 그 광고비로 네. 저기 할게요. 그건 안 되지 사람. 호호 쓰기님 그거 왜 이러십니까? 호호 이거 좀 곤란하신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결혼하더니 어허. 되게 철저해졌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결혼 안 해도 그랬어. 아니 불쑥 광고를 해서 나 깜짝 곤란한 놀랐지. 분. 그런 거 미리 얘기를 해줘. 네. 그러면 작가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네. 탄탄하게 너같이 엉망진창으로 광고 안 하고 네. 제대로 하고 돈 받을 거니까. 그다음 제 책 나올 때는 네. 정확하게 광고 만들어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설이 길면 또 오늘 갈 길 멀기 때문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고 네. 지난주 예고 드렸듯이 이제 지난 일주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네. 첫 시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AS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이실래? 네. 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기준시가 달라지면서 네. 네. 시주가 네. 바뀌는 이 네. 불상사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술일주편 대표 사연의 주인공이셨습니다. 네. 김보님. 네. 네. 광활한 들판의 태양. 네, 저는 결국 사장이 되어야 되나요?라는 네. 질문을 주셨던 아, 예, 네. 그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양력 90년 9월 18일 미시생으로 저희가 소개가 됐었는데 네. 오시생, 네. 오시생이 진짜 명식이시고 네. 그래서 경호년, 을유월, 병술일, 갑오시가 갑오시. 되십니다. 그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대안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지금은 예술가 네. 부모님 일터에서 행정 업무, 네. 뭐 주로 노가다 뭐 이런 네. 거 도와주시고 계시고 따로 또 청년들 멘토링 하는 일을 하고 계셨고요. 질문이 총 3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저는 결국 사장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19년에 몸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주로 볼 때 제 건강은 언제 또 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네. 물어보셨고 세 번째로 그 지금 부모님과 네. 공생 관계를 네. 유지해도 괜찮은지 네. 부모님과의 궁합이 궁금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답변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강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는 그 사주에 수기운이 없어서 해자 축시 네. 요 시간에 좀 푹 자야 네. 수기운을 땡겨 쓸 수 있는데 밤에 안 자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밤에 좀 주무셔라. 네. 그리고 단 것 먹지 마라. 집안에 혹시 내력이 있다면 청년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기축 대운을 잘 넘겨야 하고 잘 넘기면 50대부터는 흐름이 좋지만 젊은 때 혹시 이제 몸이 망가지면 회복이 힘들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과의 공생에 관해서는 연주에 겁재가 있어서 부모님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베이스 캠프에 어머니가 가담이 되어 있는 게 베스트로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좋은 영향과 재능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아버지보다 엄마와 더 친밀하게 지내길 권장한다. 특히 어머니의 조언이 정확하고 어머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사장이 돼야 되냐. 요 질문에는 사장이 되는 건 40대 이후로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다른 사람 멘토링을 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멘토가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네. 다양한 상사를 경험해 보는 게 좋고 그 경험이 없으면 장렬히 말아먹을 수 있으니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경험을 늘려야 된다. 네.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베이스 캠프는 엄마 아빠의 재단에 두면서 밖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경험을 얻고 상관 대운인 이제 기축 대운을 잘 넘기고 네. 그래서 선악이 모두 스승이 될 수 있으므로 상사에 대한 비판적 독립이 필요하다. 네. 쓴 경험도 필요하다. 이후 임묘진 대운이 기대가 많이 된다. 네.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유연하게 생활하면 인성이 좋아서 훌륭하게 잘 클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시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갑오시로요. 네. 네, 뭐 얼핏 제가 방송 전에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많은 게 바뀐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일단요 이게 시가 사실 을미나 뭐 가보나 그냥 시가서 오후 2시간, 네. 낮 12시로 네. 바뀌는 거니까 뭐 6월에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네. 이분이 이 병일간이잖아요. 네. 병일일조.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그 억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신약에서 신강으로 거의 바뀐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이렇게 오시가 돼버리면
간목은 이제 확실하게 병화의 뜰감이 돼버리니까 거의 왼쪽 4개 그러니까 일주와 시주가 거의 불바다가 오수랍이 되고요. 네. 간목은 그 불바다에 뜰감이 되니까 거의 막 거의 불바다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분이 저도 기억나는데 이 김보림이 자신의 성격, 기질, 살아온 가정에 더 부합하긴 해요 이게. 네. 화끈해 그냥. 네. 네. 그때 이제 병술에서 소개할 때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병술 자체가 원래 그런데 네. 이제 양쪽에 이제 정인이라는 을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신약한 와중에 이제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님 쪽에 도움이 그쵸, 된다라는 그쵸. 이제 논리를 많이 전개를 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인성의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미토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간목, 을목은 완전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허공했던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서요. 좀 위험하죠. 예, 간목은. 그래서 기억나는데 본래 자기는 엄마하고 사이비를 안 줬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귀신이에요, 귀신. 이거 바뀌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건 아닌데 네. 엄마가 귀신이라도 엄마는 엄마군요. 엄마를 갖다 버릴 거예요. 나가 살아야 되나? 근데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가 잘 맞는다라고 네. 말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네, 맞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답변이 전부 다 딱 전부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안 바뀌는 거는 이제 이 건강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그때는 을목이 그나마 좀 약간 습연한 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너무 조열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수의 기운이 필요하게 됐어요. 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술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술토가 이제 목화의 기운을 이제 조절해야 되므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토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당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단 것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설기를 좀 시켜주는 이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토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대운 지금 무자의 이제 그 기축으로 넘어가는데 네. 무자와 기축대운에서 경인대운까지 네. 모시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때는 저 기축대운을 잘 넘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가 이 사람한테는 막 굉장히 베스트 타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빨리 사장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30이니까 앞으로 한 7년 후 정도. 기축 때문에 그러니까 40대까지 가지 않고 네. 기축 때문에 사장이 되는 것도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5년 좀 더 땡겨도 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훈련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나무 밑에서 일하기에는 애시당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진짜 있군요. 네, 저희 신랑이 병술일주에 갑옷인데 남 밑에서 일 못 하거든요. 잠깐 하다가 잘렸잖아. 지가 나았죠. 아주 잠깐. 네. 저희 회사에 근데 막 한 10년 일한 것처럼 얘기해요. 또 막. 그렇죠. 내가 직장 다닐 저희 때 회사의 뭐 단점을 가장 또박또박 말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네. 원래 6개월 박리가 제일 군대 모선을 내서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하고. 뭐 제가 좀 잘 알아서 이분도 못하실 것 같아요. 안 되시고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럼 멘토링 본인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죠. 이거는 멘토가 필요 없죠. 없습니까? 인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신약하게 우리가 그래서, 사주를 판단해서 양쪽에 이제 을목, 약간 습한 을목하고 그것을 좀 북돋아준 어떤 거를 좋은 형태로 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멘토가 필요가 없고 자기 성찰을 좀 하면 멘토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하시든지 좋은데 이번에 지금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레귤러 그러니까 규칙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성이 좀 혼잡이라 그게 쉽진 않아요. 이분이 좀 막 약간 기분대로 사는데 사실은
사실은 정화일간에 금재성이 용신이면 사실 이런 분들 치고 돈 못 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병화는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가는 또 힘도 강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만 돈을 잘 모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게다가 이 김보님처럼 또 재성이 또 하나 약간 삐딱하게 이제 또 혼잡이 돼 있으면 이제 흔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출비 비용이 많이 이제 나가는 돈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그래도 뭐 그냥 안 들어오고 안 쓰는 것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러게요. 훨씬 나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급제도 놓여 있고 유금을 이제 그 유금을 잘 지켜야 되므로 이 용신 유금에만 좀 약간 계획성을 세우고 규칙 사람이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규칙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계획을 정교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좀 뭔가 상황이 안 받쳐주면 일단 계획을 또 바꿔야 돼요. 규칙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 규칙이란 건 계획이란 건 필요 없어. 하고 이제 이게 막 살면 이제 저처럼 되나요? 이제 제가 보시길래 극하게 보시길래 하루 아버지처럼 됩니다. 내가 왜 뜨끔했지 혼자? 괜히 말했네. 뜨끔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꼭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록한다고 돈이 생기나 안 생겨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으면요 들어올 돈도 안 생기고 나갈 돈은 더 많이 생겨요. 제가 살짝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동거하시는 여자친구분 있으셨잖아요. 그분도 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망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바꿔야 돼 본인이. 어차피 그래서 본인이 일단 딴 거는 몰라도 일기는 안 쓰시더라도 출납부. 요즘 뭐 좋은 그 앱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좀 강원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 게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는데 뭐 우리 광고 받을 것도 아니고 카드랑 이런 것들 그냥 다 그냥 기록이 돼요. 쓰면은 그냥 한 번씩 이거를 보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쓸데없는 소비가 억제돼요. 내가 이만큼 썼구나. 그걸 쓰기 전에는 그냥 막 썼는데 보이니까 수익과 지출이 나오고 그럼 내가 쓸 돈 이만큼이겠구나 하니까 아껴지더라고 진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그냥. 저도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까르지하면서 본인 안 아시면서 저는 뭐 이걸 깨달은 지는 오래됐어요. 어떻게 까는 줄을 몰라서 못 깔고 있는데 알미 행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오, 그럼 궁핍한 변명을 하세요. 그래요. 저는 이미 글렀어요. 저는 이미 글렀고요. 갑자기 강원 선생님 청문회 때가 생각납니다. 질문 중에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신데 왜 차는 좋은 걸 타십니까? 허세가 있으시네요. 기록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봉변을 당하기 싫거든. 뭐 뱅크 뭐 샐러드. 그 저는 쓴 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뭐 앱 이름은 별론데.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월지 유금 정제가 용신이면요. 이런 사람이 사실 돈을 못 모으면 세상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모이지나요? 안 모이지지. 이런 끊임없는 이 욕망의 유혹의 나라에서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규칙과 기록. 이게 이제 정제를 가장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분이 참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리버럴하게 또 잘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가오 떨어지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미래는 이미 이제 정해진 겁니다. 바꾸는 좋은 법이 있는데 어떻게? 애 낳으면 바로 바뀌더라고. 지금 결혼도 안 하셨는데. 동거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식이 필요해요. 그건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자신 눈에 보이더라고 그냥. 막 애가 베이비 이러면서 베이비 이러면서 눈에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생겨야 오히려 더 재물의 기운이 쭉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 왜 자꾸 제가 돈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분은 왜 사장을 하고 싶으냐면 돈을 많이 벌려고 사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남 밑에 있기 싫어서 사장을 탐탁지가 않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장을 오래 하려면요. 돈을 벌어야 오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운영을 하려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있어야 되고요. 사장이 제일 덕목이죠. 월급 만드는 게. 이분은 이제 지금 가오 아니면 지금 쓰러지는 분인데 아니 사장인데 돈이 없어. 그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건 사장이 아니죠.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데 라임 좋네요. 라임이 살아있어요. 근데 컨디션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쇼미더머니 본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망하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럼 이제 또 오버하는 거지. 또 이제 막 내가 낼게 막 내가 낸데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 이제 한 방에 다 날려 먹는데 다 결론은 다 이미 나와 있어. 근데 뭐 그까지는 지금 아직 한참 젊으신 분이니까 뭐 그럼 굳이 그 뒤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일단 돈을 벌어라. 선생님 너무 속삭이신다. 네, 녹음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임유진 대운이 오히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용의신이 뒤집어지면서 뒤집어졌어요. 임유진 대운이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인생에 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들이 참 끊임없이 이렇게 치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경금하고 임목하고 뭐 신금하고 묘목이 같이 이제 이럴 때가 치열하게 붙는 거거든요. 현실과 이상이. 근데 이분은요 무조건 그럴 때마다 이상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세운에도 임효진이 오거든요. 신축 세운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민, 개묘, 갑진년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때 한번 그러니까 뭐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지의 글자를 느껴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 약하게나마. 그럼 독립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빠를수록 좋아요. 이제 뭐 베이스 캠프 필요 없다. 그런 필요 없어요. 엄마도 필요 없고 지금 거기서 그 노가다 하지 마시고 빨리 독립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사장들은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배포가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방송 이렇게 AS하고 이러면은 뭐 점심마다 피자를 보낸다거나 치킨을 보낸다거나 이런 배포가 사장이 크기를 좌우한다고 진심으로 때리고 싶어요. 지금. 왜 보내주면 좋잖아. 지금 90년대생한테 지금 AS에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걸 뭐를 또 피자를 사. 어때? 사장 될 건데. 다음에 내가 사줄게 그냥.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분이 맥주를 직접 만드셔서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그래 맥주를 보내주신다고 뭐 글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걸 너는 알고 있네. 네, 바로 이제 주소 이제 수기 PD님 남겨드릴 겁니다. 아니 제 집 주소도 드릴게요. 김창규 집 주소를 가야 되겠다.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시가 틀린 채로 이제 방송이 길게 나갔었는데 되게 긴급하게 AS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또 이렇게 시주 하나가 다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지 또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어떤 경우는 시주 바뀐다 그래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현대 명리학에 있어서 시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1월주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요새는 또 시주가 어떤 뭐 역술가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시주가 잘 생겨야 사주는 그래서 그렇게 참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답답한데 이 시를 모르는 분들 되게 애매하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방황하시지 마시고 네. 좀 실력이 있는 분한테 가셔서 자기 시주를 좀 정확하게 먼저. 네. 저는 그렇게 막 사주를 많이 들여다보고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 이건 또 이런 거 같고 저건 저런 거 같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이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 저희가 잘못한 거였군요. 그럼요. 아. 그렇죠. 지금 서울시 시간으로 하면 네. 시주가 바뀌는 네. 케이스였거든요. 네. 네. 저희가 녹음을 너무 오랫동안 못하는 바람에 네. 에이스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 네. 이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니까 네. 네. 김 사장 이해해줘. 깐족거리 진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지난 일주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이번에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성스레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지난 일주 분들께서 사연을 남겨주셔서 사연 채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저희가 뭐 지나간 30 몇 개의 모든 그 일주들을 두드려 볼 수 없어서 이래저래 해서 가능한 일주들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 일주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작 일정상 문제도 약간 있고 해서 한 회에 사연 3개 정도 해서 12개 일주를 다시 두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소 좀 길게 네. 올해 저희가 두드려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작 일정이 좀 불가피해서요. 네. 예, 이 부분도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첫 번째 지난 일주부터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주는 갑진 일주입니다. 네. 울룰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명식부터 알려드리면 88년 10월 16일 사시생 여성분이십니다. 무진년, 임술월, 갑진일, 기사시입니다. 아, 토토토토토토토가 되네요. 막. 현재는 미국에서 네. 심리학 쪽 박사 과정 중이라고 하시고요. 네. 용신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일단 갑진의 특징이 저희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생님 청룡이죠, 청룡.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 갑진일주가 이런 느낌이었지라는 걸 저희가 다시 복습을 하면서 두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갑질일주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또? 근데 왜요? 왜냐하면 이 주변의 상황이 네. 일주일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사주 같아요. 네. 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갑진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또 공부가 될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또 88년 10월 16일이면 네네. 그 서머 타임이 끝났나? 그거 또 봐야 시간이 되는구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또 뭐 사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살짝 불안해지네요. 근데 이제 1시간 더 땡긴다면 만약에 진시가 되는데 그 무진시니까 더 강력한 이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또 네.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연을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방귀 끼는 거 아니시죠? 네. 의자 소리죠? 네. 되게 규칙적으로 나길래. 그러니까 선생님 새로운 기술 테크닉이 늘어나셨구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깜짝 놀래.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뽀로록 뽀로록 뽀로록. 네, 울룰루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취미가 다양하고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글쓰기 등 만드는 걸 좋아하지만 피아노 치기 같이 반복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 흥미를 빨리 잃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지겨워 끝까지 못 봅니다. 웨이트 달리기 같이 단순 반복적인 것은 안 좋아하고 놀이동산 가기, 레저 스포츠 같은 활동은 좋아합니다. 네. 가치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편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것의 경제적 가치와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될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썰을 듣고 사람들이 공감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개방적이고 편견이나 틀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편견 없이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해를 잘하는 거지 공감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격, 순간적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목표가 생기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함, 인내심은 떨어집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뭐든지 적당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민감성이 떨어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자극에 쉽게 습관화되는 면이 있어 지루함을 빨리 느낍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 없고 낙천적인 편이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뒤끝 없는데 나쁘게 말하면 세심함이 부족합니다. 말을 필터 없이 하는 편이라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 모임에서 적응하기 힘듭니다. 공감도 잘해주고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남자들이랑 더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남에게 체면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나 내숭이 정말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면 이런 저에게 깬다는 반응을 보여 오래 못 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해 어릴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전과 과거 이력. 야, 진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니? 부모님의 남녀차별적인 교육 탓에 제 마음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격은 소심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꿈은 만화가였습니다만 정교하게 그려내는 재주가 부족해 포기했습니다. 초등 3, 6학년, 중1, 2학년 때 학기 말쯤 되면 반복적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존감이 낮았어요. 내신 성적은 늘 벼락치기를 하고 완벽하게 외우는 걸 못해 중상위권 정도였죠. 그러다가 고3 때인 병술 세운 8월 한 달 동안 하루 15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급상승. 결국 서울 어느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08년 무자년에 심리학과로 전과를 하였고요. 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걸 계기로 소심하고 겁 많던 성격이 현재와 같은 성격이 되었고 권위적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23, 기미 대운 10여 년에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쪽 연구를 했는데 운 좋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반장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막상 책임이 주어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니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글쓰기 재밌고 결과물 논문이 나오는 것도 뿌듯하고요. 그 후 미국 유학 준비를 해서 28 을미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합니다. 이를 통해 20대 시절의 염원인 경제적, 물리적 독립을 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 경험도 없고 쉽게 위축되는 성향이 발현되어 18년까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정유무술 세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조교활동이나 발표 등을 해야 하니 당연히 잘 못할 수밖에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서서히 자신감을 찾아 내년 말 졸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유년에 만난 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고 졸업 후 5년 정도는 미국에서 살 예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쪽 지역 살 예정이라 박사 후 연구직을 못 구하면 공부를 좀 더 해서 IT 쪽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 명식이 어떤 고전에 갑기화파토격의 이런 거 있어? 네, 있어요. 이런 말이 세상에 있어? 네. 갑목과 기토가 화하여 토가 되는 성질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갑기화파토. 네. 갑기화파토격에 얘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말 너무 어렵게 해. 제 명식이 갑기화파토격이라면 기미대운부터 용신대운이지만 아니라면 제 용신은 63세부터 시작되는데요. 제 용신은 뭔가요? 전 63이나 돼야 용신대운을 맞이하나요? 60셋은 뭐야 도대체? 다 숫자를 읽는 법이 다 달라. 그렇군요. 아랍의 숫자는 다 이렇게 자유롭게 읽으라고. 주가마님께서 맛깔나게 또 사연을 오랜만에 읽어주셨는데요. 읽는 동안 찾아보니까 갑진일주 방송에 나왔을 때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호연지기 가자. 기억은 납니다. 가자 호연지기 가자. 그리고 하나 더는 초장 고생은 나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요. 제목을 한번 두드려봤고요.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뭐 예상하셨던 대로 갑진일주의 특징이 많이 안 보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많이 좀 드러나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연지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보통 편제를 깔고 있잖아요. 갑진이라는 이 자체가. 편제라는 거는 굉장한 사회적 재능 중에서 정제하고는 좀 다른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잡기, 그러니까 잡다한 어떤 기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거나 내지는 뭐 그러한 어떤 형태가 됐을 때 더 능력 발휘를 잘하는 기질들이 있고
또 원래 좀 갑진 그러면 그 갑목 자체도 굉장히 주도적인데다가 네. 진에다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걸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도 네. 점점 거목으로 클 수 있을 만한 넓은 땅을 딱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진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갑 그러면 날 때부터 갑이 네. 아니라 네. 그런 DNA나 종자를 품고 있는데 먼저 뿌려질 땅이 있느냐 넓은 땅이 있느냐 이 근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갑진의 특징들이 이분이 어렸을 때 좀 별로였다가 초장급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라든지 올르르님 예, 갑진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갑진의 느낌처럼.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명식은 제가 보기에는 용신을 질문하셨으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저희는 뭐 격국 용신을 따지지 않아서 갑기 합파 이거는 토격.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토전황 용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갑목일간이 있지만 이 시지사화는 이제 전부 토로 이렇게 흡수되고요. 네. 임수 하나만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바로 옆에 무토나 술토로 이렇게 그냥 그걸 당해서 이 임수는 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는 하나 금의 도움이 전혀 없어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토종 그러니까 재성의 압도적인 토의 기운에 따라가는 것이 이명식이다. 그래서 토가 용신이다. 토가 용신이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23, 33, 43, 53이 이제 용의신으로 40년을 쭉 흘러가는. 활동해야 되는 시기에. 네. 몰아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앞에 대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앞에 대운도 근데 사실 이제 뭐 관이 너무 일찍 온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나쁘진 않았고 문제는 을묘도 괜찮은데 이제 이 토를 종할 때는 이제 이 귀신이 되는 갑목, 김목 뭐 이런. 예. 근데 이 또 기토를 갖고 있어서 이 갑목이 또 갑기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 만약 이게 안 됐으면 갑인이 굉장히 힘들 수 있었는데요. 뭐 그건 뭐 어떻게든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할 상황 때부터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가 이제 토를 종한다는 얘기는 뭐 단순히 토하면 뭐 그런 부동산 뭐 그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추구, 이렇게 막 우주라든지 인생,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심리학으로 전공한 것도 따져 보면은 심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공한 것이 아주 자기의 어떤 대운의 리듬과 자신의 원국하고의 굉장히 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서 좀 더 굉장히 그 유학 가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다고 자기는 하는데 뭐 별로 힘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약간의 투정 뭐 이런 정도고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긴 좀 미국에서 유학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참 많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그 연구직을 하지 않으시면 실리콘밸리 쪽이기 때문에 IT 쪽으로 뭐 취직을 한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IT 쪽은 어떤가요? 앞으로 이제 대운이 화대운이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공부보다는 공부를 좀 조금 미뤄두고요. 지난생 말한 대로 IT 쪽에 일을 또 한 딱 시간을 딱 정해두고 한 10년 딱 정해두고 이렇게 하는 걸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세상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좀 더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냥 끝에 한 줄 남겨주신 문장에서 네. 또 이렇게 키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 IT도 저는 속으로 갑자기 IT가 왜 나오지? 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네. 다 이유가 있네요.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갑기 합하토가 되든 네네. 종제가 돼서 네네. 그렇게 얘기가 되든 이사주는 이 왕성 그러니까 연에서부터 시까지 펼쳐져 있는 저 토의 세력을 절대 거스르고 살 수 없다라고 네네네.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강하고 어쩌고 해도 저렇게 좀 일관되게 가면 저 대세적인 세력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하면 화운이 결코 나쁜 운이 되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IT 이제 분야들 뭐. 오행 중에 토가 2개 더 나머지 사행에 비해서 글자가 2개 더 많잖아요. 나머지는 4개인데 나머지 글자들은 다 4개씩밖에 없는데 토만 6개거든요. 지지에 그러니까 많아서. 정간 지지가 2개 많으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토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황 중에서.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로 많을 수밖에 보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토종한 사주, 토로 종한 사주들, 토가 많은 사주들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토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서로 잡히지 않는 가치에 골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도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저놈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전과요? 전업? 진짜 자꾸 이렇게 뭐 직업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인도 바꾸고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점점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탕진해 가는 겁니다. 토가 많다고 해서 그걸 또 잘 견디는 건 아니네. 그렇죠. 아니 견디니까 그걸 할 수 있죠. 맷집은 좋으니까요. 근데 사람의 맷집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리스크가 쌓이죠. 네, 리스크가 쌓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남겨주셨는데 남친분도 토가 4개나 있어서 토가족이다. 그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IT 쪽 취직도 괜찮으시다고 하고 뭐 무엇보다 궁금해하셨던 용신이 혹시 목이면 저 60대나 돼야 온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용신 대운이 시작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뭐 전황이나 이런 쪽은 거슬르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토나 이제 화 이런 운들은 결코 나쁜 운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잘 따라가시면 토, 화, 토, 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갑진일주를 짧게 두드려 봤습니다.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10월 구매 특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명리가 하늘의 이치라면 풍수는 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무엇이고 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속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의 인문학. 땅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강헌의 도시 풍수 강좌가 11월 4일 철공소에서 시작됩니다. 철공소.com에서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주는 경신일주고요. 덧빨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경신일주 때 방송 제목이 큰 칼은 물에 씻어 빛내야 한다. 그리고 큰 칼은 큰 불로 만들어진다. 이런 제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덧빨강님의 명식을 알려드리면 양력 75년 3월 15일 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을묘년 김효월 경신일 병술시입니다. 이분도 그 사주에 경신 빼고는 금이 또 없기도 하네요. 경신일주의 특징이 얼마나 드러날지 잘 모르겠는데 이혼의 적절한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수기가 보낸 거 아니야?
작년에 언제 이혼하면 좋을지를 물으러 사주를 보러 갔다가 남편이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이며 이혼하면 남편이 폐인이 되니까 애들 봐서 그냥 꾹 참고 살으라는 답을 듣고 사주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아직 명식만 읽을 줄 아는 수준입니다. 곧 철공소의 강원 선생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혼에 강하신 강원 선생님이시니 이혼에 강하시죠. 네, 이혼에 강하신 강원 선생님이시니 명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용기 내어 봅니다. 강원 선생님 이혼한 게 강하기보다 이혼이랑 친하죠. 굉장히 뭐 오랜 지인, 베프 뭐 이런 사이.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남편분 그 사주까지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남편분 사주가 애사롭지 않습니다. 을묘년, 갑신월, 갑인일, 갑자시. 갑인과 경신의 천충지충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잘 볼 줄 모르는 저도 천충지충은 알아가지고 우선 사연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나. 일단 나무가 많기 때문에 녹록지 않아요. 하늘천 만만치 않아요. 이거 내가 전번에 설명해 줬잖아. 이건 뭐 없이 갑이 세 개자 갑갑해 그냥. 천충지충. 천충지충. 거의 천방지충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거의 뭐 그런 느낌이지. 너 알면서 그런 거지?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되게 정말 갖다 잘 붙여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거 같아요. 막 빨려 들어가. 지산 선생님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빨려 들어가요. 이거 아직 수기 수준에서는 좀 힘드니까 넘어가자고. 일단 넘어가자고. 일단 사연을 읽어보시죠 그러면. 나중에 말해줘. 진짜 미치겠다 정말. 들어보죠. 성향, 책 사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 재워놓고 있는 것이 함정입니다만 주로 시간이 나면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책을 쇼핑합니다. 이남 일녀의 장녀로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가 많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등을 시작으로 결혼 전까지 끊임없이 경제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아이로 보냈고 6학년 때부터 갑자기 성격이 변해 굉장히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4학년 국어 시간 희곡을 낭독했는데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이후로 연극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마도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인정을 그때 처음 강렬하게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냈고 리더로 친구들의 잘못을 나서서 대신 책임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들어갔던 극단에서도 나서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돌이켜보면 인생 전반이 온통 책임져야만 하는 일로 점철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화두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살면서 짊어져야만 했던 그 책임들이 나의 의지였던가 나는 나의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회의가 들기 때문인데요. 지금 다소 인생 무상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격은 밝고 유머러스하며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생존의 방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가 외쳤던 것처럼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하며 웃으면서 달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캔디 그것이 참 나쁜 년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미친년처럼 웃으면서 달리라 그래서 웃으면서 달리기만 했다가 그때 못 울었던 것을 40 넘어 지금 다 울어내고 있는 중인 듯 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으며 연애의 결론은 결혼이어야 되는 줄 알고 한 번의 연애, 결혼까지. 참 어리석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해 노조 사무실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극단 생활을 병행했는데 사실 전업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실질적 가장이었기에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남동생 등록금 내줘야 했고 지켜줘야 했고 그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연극은 한많은 인생의 한풀이 장이기도 했고 숨구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시에 남편이 술, 담배, 남자친구, 연극을 끊어야 한다고 요구. 그를 지키며 8년간 육아에만 전념하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 시기가 감옥살이 같았습니다. 독방 육아도 너무 힘들었고 친정이 없다는 서름이 너무 커서 우울증도 있었지 싶습니다. 과거 이력.
6살 부모님이 이혼하고 100일 된 남동생과 함께 조부모님 댁에 맡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독히 가난하고 부모 없는 집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조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멀쩡히 잘 살아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셔 자식들은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7살 경진대원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초등 2학년 때 대전으로 입양됐다가 3학년 때 파양되기도 했습니다. 17 신사대원 시절 고등학교 때 연극부 때문에 학교를 다녔고 공연이 있을 때 빼고는 수시로 학교에 안 가곤 했습니다. 고3 이회수에 들깨를 읽고 아사를 시도 일주일 이상 잠만 자고 먹지 않아 보았지만 아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3 때부터 27까지 극단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했으며 20살 때 연극하면서 만난 남편과 27세 이모 대운 때 결혼하면서 극단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3월 아들을 낳았고 2004년 3월 딸을 낳았으며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다시 극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극과 관련된 일을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엔 동화도 한 편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도전해볼까 생각이고 될 때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생애 마지막 직업으로 작가를 꿈꾸고 있으며 글 쓰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2011년 방송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아직 4학년입니다. 계속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남은 학점이 얼마 되지 않아 곧 졸업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언제 이혼하면 좋을까요? 500만 원에 25만 원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아직도 보증금 200에 30만 원 월세집에 삽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했던 가난입니다. 남편도 성실한 사람입니다만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만들어 제가 그 뒷수습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알코올릭이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애할 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남편에게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7년 10월 경진대운 정유년에 남편이 만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보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맨날 취할 때까지 마시는 술버릇이 언젠간 큰 사고를 낼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의 병원비를 전액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큰 수술도 했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입원도 오래 했고 당분간 금주하라 했는데 태어난 바로 그날 또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와 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환상의 빚을 잃고 오늘 뚜벅뚜벅 살다가 어떤 죽음의 징후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내일 죽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식은 1975년 9월 5일 을묘년 갑신월 갑인일 갑자시로 목만 6개인지라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늘 열심이지만 하는 일마다 다 안 됩니다. 본인보다 잘 나가는 듯한 저한테 열등감도 있지 싶습니다. 다만 아이들한테는 늘 다정하고 좋은 아빠이고 저와는 정치적 성향이 같습니다. 20살 때 알았던 딴지일보를 제가 전도하게 됐습니다. 야, 이건 잘못된 전도인데. 그때 딴지일보는 뭐 입이 글로벌 거대 매체니까 사실 이거 말고 볼 게 없죠. 요즘에. 표정 진짜 재수없다. 거의 뭐 계속 읽어주시죠. 네. 빨리. 글로벌한 매체라서. 네. 어디 뭐 이거 말고 언론이 있습니까 한국에? 네. 그간 실패를 겪는 본인이 제일 괴롭겠거니 하고 잔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 만취해서 밖에서 자는 모습 그만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참을까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멘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닳고 다른 지우개 같은 심정입니다. 곧 소진되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고만 이혼하면 해방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혼하면 아이들한테 덜 상처가 될까요? 물론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숨이 막혀서요. 네. 이 사연 저희가 편집할 때 네. 보통은 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많은 사연을 소개를 드리려면. 근데 이 사연은 사실 거의 잘라내지를 못했어요. 네. 자르면은 이분의 감정이 더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워낙 지금 상황은 상황인데 네. 되게 그냥 덤덤하게 쓰셨거든요. 네. 사실은. 네. 이게 뭐 경신일주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처음으로 창규가 사연을 읽는데 강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철딱선이 없는 네, 거. 한숨을 쉬시다가 그 다음에 혀를 차셨어요.
지금도 고개를 떨고 계신데 남편도 좀 가엽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 이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태어난 바로 그날 또 만취해서. 뭐 이건 오래 병이라고 술을 봐야죠. 못 마셨잖아요. 네. 병원에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분은 알코올릭인데. 이 천충지충이라는 이제 청간도충을 지지도충을 하는 갑경충, 인신충 을 말합니다. 천충지충은 게 청간도충을 하고 지지도충을 한다 그 얘기죠. 제가 아까 수기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얘기해드립니다. 천방지축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사실. 고맙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정말 화가 나는데 이 더 빨강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면적인 어떤 DNA에 정말 이번에 한 20년 아니 한 30년 좀 일찍 태어났으면 굉장히 잘 사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에게는 정제의 DNA가 있어요. 어떻게든 역경 속에서도 꼬박꼬박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가 또 옛날 얘기한다 그러겠지만 제가 70년대 초반에 이제 공장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오후에 내려면요 이교대 근무가 끝난 이제 여공들이 온 동네 길을 가득 채우고 이제 저는 그 여공들의 이제 틈을 헤치면서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다 제 또래죠. 정말 다 가난했던지 그러니까 막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막 고등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 근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난했던 시대에도 이렇게 이런 분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오히려 나중에 다 잘 살게 돼요. 오히려. 물론 그때도 이제 이른바 기득권자의 약탈은 뭐 언제나 행행했었지만 오히려 그때 지금 전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불가능해졌어요. 뭐 진짜 아닌 말로 그때는 동생이 그 공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오빠가 어떻게든 해서 뭐 고시에 붙었다 이런 신화라도 있지. 요즘은 그런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돈으로 공부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의 가능성의 진입 장벽이 지금 닫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빨강님 같은 경우에는 정신일주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500만 25만 원짜리 방에서 300만 20만짜리 방이라는 이 숫자가 증명하듯이 요새 저를 키운다는 게 진짜 이게 이런 방이 있나 뭐 이 방에서 자기 가족을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상상이 쉽지 않죠. 근데 애기들도 이제 꽤 크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직업이 진짜 힘들 텐데. 또 아내가 이쪽이니까 저는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진짜 이 직업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표현해서 제가 진짜 아주 참 짠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 경신일주가 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칼을 닦을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17살이에요. 신금대운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신금이 병신 합수가 돼서 처음으로 이 사주에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을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생 그 꿈을 놓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가 무슨 연기를 하거나 해서 뭐 스타가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인기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순간을 내 유일한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이
힘을 잃지 않게 되기를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꾸 이제 이혼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언제 이혼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이 명식에서 이 초년운이 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던,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때 특히 이제 이 경진 대운이 굉장히 힘든 대운이거든요. 아주 기구신 대운이 아주 장렬하는 대운이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45세 들어와 있는 이 개미 대운이요. 네.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개미 대운 이분에게서는 사실 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남편의 대운이 바로 7세 때의 대운, 이분에게 제일 인생을 나빴던 대운은 경진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이 사실 이 아주 결론을 말하면요, 저는 남편분의 사주가 이 부인에게 나쁜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너무 타이밍이 대운의 타이밍. 대운의 타이밍이 절묘할 정도로 괴롭혀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두 분은 헤어지더라도요, 한 8, 9년 뒤에 다시 또 재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저런 남편분이 이렇게 막 알코올릭이고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더 빨강님한테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이야 내일도 할 수 있죠. 네. 예, 이혼은 쉬운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혼한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하느냐면요. 이분도 절대 아무리 지옥을 살더라도 이 자식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을 뿐이고요. 그 한 줄이 걸려요. 그런 남편인데 아이들한테는 끔찍한 아빠다. 이런 데 늘 다정하고 좋은 아빠. 사실 그게 사실은 그쵸. 이게 진짜 나쁜 거야 사실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데 어떻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지? 그래서 저는 그 한 줄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분의 이 남편분은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실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잊으려고만 하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다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자신의 창피함을 듣기 위해서 먹는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겠죠. 저는 정신더 빨강님이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찾는 시간이나 자기의 남편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서 같이 더 좋은 삶을 찾는 시간이 난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 강원 선생님 사연하면서 이혼이 나는데 다른 얘기하시고 처음 봐요. 당장 이혼해라거나 신고해. 아니라도 이혼하는데. 저 때도 한 번 있었어. 있었어? 진짜. 그리고 오늘 사연은 특히 강원 선생님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감정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엄청 신중해요.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뭔가 봐요. 더욱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네요. 만약에 이 남편이 어릴 때 아주 참 선량한 소년이었다면, 선량한 소년이었다면요. 이었다면 가정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그렇게만 하다면요, 이 남편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빠르면 내년쯤에 굉장히 남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우리 덧빨강님한테는 힘들 수도 있는 해인데요. 경금만 오면 경금과 신금만 오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하시려면 사실은 37 대원 들어오실 때 했었어요. 아마 그 전 37세가 되기 전 한 3, 4년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버텼다면 사실 지금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운이 오히려 뭐랄까요,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전환 그런 데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뭐 안 나와 있는데 연극하다 만났다고. 근데 계속 그 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본인보다 잘 나가는 듯한 저한테 열등감이라고 하셨으면 비슷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하는 일마다 뭐 잘 안 된다고 하시긴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뭘 하시니까 그냥 안 되는 저도 그 마음이 안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멘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경신일주하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큰 칼은 물에 씻어 빛을 내고 빛이 나야 큰 칼입니다. 이분에게서 연기를 하고 글을 쓰는 거는 큰 칼을 물에 씻는 행위거든요. 네, 덧빨간님에게는.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대운이 이제 신자진 수국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그 칼이 빛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된 타이밍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고난의 환경이라는 것을 절대 뭐 사치로운 소품이 될 수는 없지만 배경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이 또 자신이 글을 쓰는 일에 그리고 자신이 사유하는 일에 굉장히 강인한 어떤 또 뭐랄까요, 그 동기가 되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저의 좀 직관적인 부분인데 특히 남편의 이제 이 명식 살벌한 이 명식을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목이라는 것, 그러니까 동감과 연민, 그 힘으로 사실은 극복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더 빨강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어요. 동감과 연민. 뭐 이혼 분야가 강프로님의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기 심취하셔서 말씀하셔서 지금 지산 선생님께서 한 말씀도 못 하셨거든요. 강 선생 그리고 이번 사연 내내 표정 안 좋았어요. 한 번도 안 웃은 것 같아. 숨을 잘 못 쉬겠어 지금 옆에서. 약간. 강 선생 이렇게 진지하고 되게 오랜만이야. 드립을 못 치겠어.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때렸다거나 했으면 진작에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강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게 이제 폭력이 없으니까 계속 재고를 해 보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나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욕도 못하잖아. 바로 끝났지. 바로 그거는 이제 아마 한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사실 더 나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보면서 강 선생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생각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술을 먹는데 너 너무 많은 이유가 있다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눈빛이 짠했어요. 선생님은 왜 드셨어요, 선생님? 나는 사람이 좋아서 먹었지. 나는 기분 나쁠 땐 절대 술 안 먹었어요. 그러셨구나. 뭐 그래도 저기. 근데 늘 기분이 좋았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저기 하니까 박프로님 말씀도 좀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 사람 나쁜 거하고 일을 잘 안 풀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다 이렇게 사주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남편분도 그렇지만 저 덧빨강님한테 가장 중요한 저 식상의 어떤 부재적 요소라든지 그래서 저 신사대운에 병신합 사신합이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병화를 끌어당겼고 해서 그때 정말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신랑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늘 청춘인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좀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이분은 그냥 고뇌하는 척하는 것 같고 그냥 늘 어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목기가 강한데 토 재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너 이혼하면 네 남편 폐인된다 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여기 약간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영어 소리는 아니군요. 영어 소리는 아닐 거다. 그리고 이제 아니 폐인도 무슨 상관이야. 이혼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더 빨강님이 그걸 또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쌩 까야 되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책임감 강하다. 뭐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 40년 동안 토 재성운으로 쭉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많은 이제 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땅은 좀 비좁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좀 생기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 대단히 좀 많이 걸리실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더 인내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더 빨강님한테 좀 뭔가 팁을 하나 더 드릴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팁. 쓸데없는 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신춘문예 명예로운 거 자꾸 이렇게 좀 추구를 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빛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근데 저는 오히려 식상을 활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게 손발이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모여서 작게라도 음식을 좀 해먹는다든지 뭐 식상이라는 건 이제 집이 작아도 좀 정리정돈을 좀 잘하고 산다든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되게 이걸 무가치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신춘문예에 꼭 당선돼서 같이 있다 이러고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좀 주변을 잘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음식을 같이 해서 많이 먹거나 이런 식상적 활용이죠. 아이들한테 음식을 자기가 좀 많이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식상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을목하고 경금이 만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펜에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도 좀 컨셉을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는 쪽으로 해서 글을 쓰실 때도 글을 쓰실 때 너무 막 심각한 형태보다는 좀 누가 들어도 좀 즐겁고 재밌는 식상적 느낌. 동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화 같은 것도 동화는 뭐 저 뭐죠? 무슨 공포스러운 동화 그거 뭐라 그러죠? 엽기 동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재밌는 어른들이 이렇게 봐도 좀 유쾌한 뭐 이런 느낌.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뜬금없는 얘기인데 뜬금포인데 우리 빨강님한테 아침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참기름을 한 스푼 드시라고 공복에 한 스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뜬금없는데요? 왜요? 오일 풀링 같은. 아니 일단 지금 이분 어깨는 너무 많은 짐들이 놓여 있어요. 견디기 힘든 만큼 경신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 같으면 무심 따위는 벌써 깔렸어요. 야 나선아, 네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저는 모든 연을 끊고 섬에 가서 혼자 살았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셨잖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경신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러집니다. 이제 견디다 부러지면 안 되고 좀 이번에 제가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아주 브릴리언트한 어떤 감각과 직관과 이성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은 힘들고 출구는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아주 빛나는 예지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국산 참깨로 잘 짠 참기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스푼씩 한번 좀 드셔보시면 나는 굉장히 좀 좋은 목 기운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기름도 목이에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더 빨강님일까요? 닉네임이. 저 병화 때문에 그렇게 쓴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좋진 않지.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병화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네. 이 목이 용신이지만 이 용신을 써서 얻게 되는 게 병화니까요. 병화는 이분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과하지만 않으면요. 뭐 그럼 빨강 정도가 좋겠네요. 더 빨강보다. 그게 어쨌든 이제 경신 그러면 네. 이분이 자꾸 얘기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시면 권한하고 책임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경신일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인정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그걸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도하는 권한을 좀 잡으려고 칼을 잡으려고 말 그대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분이 일상으로 약간 돌아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이 타이트한 이 삶에 주변이 온통 위협되는 어떤 호랑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 심호흡을 그래도 한번 좀 다시 되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소하게나마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는다든지 뭐 주변 정리 정도는 한다든지 막 일상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소소한 즐거움 너무 큰 거보다는요. 이쯤 되면은 계속 그 남편의 행실에만 되게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술을 먹고 몇 시에 들어오나, 뭐 자빠져 자나, 뭐 이런 것만 계속 저기 보게 될 거잖아요. 기다리게 되고. 근데 그런 걸 조금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에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뭐 자녀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시선을 돌려 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좀 이분이 그러니까 글 쓴 것도 그렇지만 사주 자체에 그 수의 유연성이 좀 결여돼 있어서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경직돼 있네요.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가 항상 그러니까 약간 릴렉스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캔디는 나쁜 년이었고요. 그 이혼 전문 강프로님께서 굉장히 기대와 다른 그 저기 응답을 해주셔서 다소 당황스럽긴 하나. 엄청 감정이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남편분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나 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좀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좋은 참기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싸구려 말고. 철공소 와인 극장. 춘배 씨, 오늘 와인 마시러 갈래요? 평소 흠모하던 순자의 제안에 춘배는 동공이 떨리기 시작했다. 와인? 머뭇거리는 춘배. 이때 돌아서는 순자. 춘배 씨 와인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갈게요. 좌절하는 춘배. 진작에 와인을 알았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녀와 와인향을 맡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 모든 춘배들을 위한 와인 강좌 김상미의 철공소 와인스쿨 절찬리 진행 중. 오프라인 강좌 신청 시 온라인 강좌가 무료, 공짜, 그냥 1+1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명리의 오행처럼 신체의 오행도 조화로워야 건강한 법. 오행기공 기초반이 철공소에서 절찬리 진행 중입니다. 건강, 숙면, 주량, 화 다스리기, 집중력 향상, 소화불량 개선, 피부 건강, 자 탐구, 화기애애한 수련 분위기 등등등등등. 일단 오면 뭐든 하나는 걸리니 철공소로 얼른 오시라.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com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두드려봤고요. 후딱 세 번째 사연까지 두드려보고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두드려볼 일주는 개묘일주이고요. 블랙나이트님입니다. 배트맨 블랙나이트. 느낌이 센데요. 개묘일주 방송 제목은 안 싸우려 말고 잘 싸워라. 그리고 사실 난 강하다가 제목이었습니다. 블랙나이트님 명식을 알려드리면 양력 72년 9월 9일 술시생 남성분이시고요. 임자년, 기유월, 개묘일, 임술시입니다.
지금 연구원이라고 하시고요. 팟캐스트 인강 책을 통해서 사주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하시네요. 꽤 되셨네요. 저랑 거의 같은 연배시군요. 거의 동창이라고 보면 하나 되겠네요. 같잖아. 전교 1등이거나 전교 꼴등이거나. 원래 그렇게 또 친해요. 네, 여기가 또 달라요. 이분은 또 겸손하시거든요. 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한 번 읽을 때 술술술. 대충 본다는 얘기죠. 아, 진짜. 네, 사주의 시가 좀 불분명하고 곧 대운이 바뀌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먼저 듣고 명식 좀 들여다볼까요? 성향.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지만 주저하거나 꾸물거리지 않아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평가한다면 게으른 쪽에 가깝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발표 자료나 문서를 작성할 때 표, 그림, 글자틀 간격이 안 맞거나 비뚤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물론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강원 선생님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왜 강원 선생님한테 고견을 구하시지?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 저기 강원 선생님께서 저 벌금 안 내셔서 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어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규범은 잘 지키려 노력하며 비리나 뇌물과 같은 문제엔 연루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성이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항상 밝게 인사하려고 하며 상대가 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인사합니다. 닉네임에도 나타나듯 검은색과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한 이후로는 붉은색, 초록색 계열을 가까이 하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검은색 옷, 자동차, 휴대폰 등이 마음에 끌립니다. 체구는 작은 편이고 몸에 털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식사를 하면 잘 체했으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것에 자주 베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실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직접 음식을 해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아내나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잘 하는 편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자신의 삶을 독립운동에 바친 분들을 존경하는 우파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입하면 좌파가 되더군요. 과거 이력. 어머니께서 저를 버스 안에서 나가셨는데 시간은 20시 45분으로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래서 지금 시주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요 부분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야, 버스에서 태어나는구나 사람이. 버스가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가 버스에 올라와 탯줄을 잘랐다고 합니다. 네. 지도 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제가 태어난 곳에서 병원까지 좋기 30분이 넘는 거리고 병원 위치를 확인하려고 버스가 경찰서에 들러 해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술 쉬면 관이 약하지 않은 사주로 중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시면 신성한 사주가 되는데 제 성격이나 삶을 대입하면 술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중고등 시절에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기 바빴습니다.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입니다.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들이랑 다 만나.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 훌륭하다. 열심히 놀았으니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고 신해대원 신민연의 지방대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임신년 군대에 입대, 큰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을해년에 복학, 정신 차리고 공부해 전액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거의 매학기 받으며 졸업을 했습니다. 신해대원 무인년, 수도권 대학원에 진학, 경진년에 석사, 임자대원 을류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야. 술술 가시네요. 네. 네. 그러게요. 약간 공감 안 된다. 네. 남의 나라, 남의 일이네요 정말. 박사학위 중인 임자대원 신사년의 아내를 만나 2년간 연애 후 개미년 4월에 결혼. 그의 첫 아이를 낳고 2년 터울로 둘째와 셋째를 낳았습니다. 네. 부부 사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임자대원 병술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코팅을 해서 원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이 녹슬지 않게 보호막을 코팅하거나
절삭 공고의 수명을 연장하는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생활은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개축대원 계산년 사내 감사를 받았고 큰 문제가 없어 잘 끝났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연구원과의 마찰로 정유년까지 사표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정유년 11월 초 몸을 크게 다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술년부터 스트레스가 점차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을 길게 자지 못해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통 등 소화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자년인 내년 해외에 1년간 나갈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 나가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대운도 바뀌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생시가 술시가 맞는지 용시는 화, 희시는 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묘 일주가 뭐 여전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저는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너는 강하다. 네. 뭐 그런 거 기억나요. 그릇, 작은 네. 그릇, 네. 뭐 그런 거 기억나고. 그리고 강원 선생님이 개 별로 안 좋아했어. 네. 개수를 안 좋아했다고? 네. 개수를 안 좋아해요? 개수로 무시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나 기억나. 아닌데? 을목을 안 좋아한 건 아니고. 그걸 원래부터 알고 있어요. 그건 선생님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고. 뭔가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른데요. 네. 네. 아니야 선생님 뭐 개수 개 뭐 일주 싫어했어. 네. 나 선생님 싫어한다는 말 별로 안 해서 기억나. 그래? 개 무슨 일주 싫어했어. 개. 네. 아 개해. 아. 개해, 신해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네. 철공소에 저기 디자인 쪽 일 좀 맡아줄 친구 한번 만나셨을 때 네. 그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사람을 앞에 두고. 미팅 자리에서. 네. 아. 아니 카페 테이블도 되게 작아. 아. 그냥 이렇게 졸면 얼굴이 부딪힐 네. 만한 작은 테이블인데. 첫 만남에서. 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계속 주무셔가지고. 아직도 이 수업하러 오실 때 이제 PPT 그 친구가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아니, 되게 내외하셔. 그 수모를 당하고도 컨셉을 딴단 말이에요. 되게 특이한 거는 예. 지금 철공소 사무실의 직원분들이랑 거의 그냥 반말로 편하게 하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어린데 그분한테 존댓말을 쓰셔. 아, 강원쌤이 존댓말 쓴다고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PPT를 해주고 계셔서 그런가. 뭐 갑자기 개일주 얘기가 나는데요. 예, 개묘일주를 두드려 보려고 하고 아, 있고요. 예. 네. 예, 그런 갑자기 띵 해서 제가 말씀을 네. 드려봤습니다. 네. 예, 개묘일주. 사실 난 강하다. 사실은 되게 강한 네. 일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정유년에 좀 힘들긴 했는데 네. 굉장히 무난한 세월을 지내고 계시고요. 네. 내년에 이제 그 대운 바뀌고 할 때 네. 해외 나갈 기회가 있는데 이 해외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기회가 있는데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버스에서 저기 해가지고 네. 지금 시주가 맞는 건지 술시가 맞는 건지 네. 그리고 용신도 지금 목화 용신으로 보시고 계신데 네. 이게 맞는지 네. 예, 요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 4년 공부했으면 이 정도 알아야 돼. 야, 네가 먼저 대답해봐. 용신이 아니 목화 맞아? 이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뉘앙스가 좀. 예. 네. 네. 근데 뭐 저는 이분이 네. 해시보다는 술시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저도요. 듭니다. 다행입니다. 네. 또 오늘 또 그 싸우실까봐. 나도.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와이프분을 이제 보면 와이프분이 이제 정축일주신데, 네네. 그러니까 정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 와이프분 사주 말고 이분 사주를 봤을 때 네. 양쪽에 저 임수가 분명히 정화를 끌어 당겨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시하고 태어난 날이 이제 묘술합으로 이제 엮이면서 네. 좀 전체적으로 사주의 온도를 좀 높여준 것 때문에. 차갑지 않게. 근데 이제 화가 용신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바리까리하네요. 너무 저기 예. 또 간 것 같고. 예, 그 조우로서의 술토의 작용은 정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저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 같습니다. 예, 토도 네. 그 굉장히 잘 쓰일 것 같고요. 네. 술중 한신이니까. 네. 정화가 용신인가요?
술중정화가 용신입니다. 목도가 어쨌든 목도 희신의 역할을 하는데 네. 화가 이렇게 어쨌든 그 묘술 합의되면서 묘하게 이사주가 분위기가 되게 뭐랄까요? 묘한 분위기가 있는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요. 그게 되는 바람에 좀 어제는 오히려 이 사주가 균형을 맞추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춥고 습할 뻔했습니다. 해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연상으로도 지금 술시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 술시로 보고 용의시는 해결이 됐고 해외에 나가는 건 어떻게?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걸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4년을 공부했는데 이걸 안 적는다는 건 조금 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네가 그러니까 가끔 욕을 먹는 거야. 아니 또 같이 공부하는 처지니까 같은 학생의 처지로서 거의 내 보니까 동기네. 근데 뭐 대충 그러면 지금 이제 대운이 바뀌는 거라 네. 어떨지 고민이 되시는 건데 네. 그 대운이 갑인 대운으로 바뀌거든요. 이때가 지금 나쁘지 않은 대운인데 대운인 것 같긴 한데 뭐 특히 피해야 될 나라 쪽이 있을까요? 기운 가면 오래 있나요? 1년이라고 1년 정도? 그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뭐 대세가 좋으니까 기운이 뭐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뭐 경험상. 근데 아주 먼 나라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내가 옆에서 따라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꼭 1년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아내가 가면 애들은 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1년 나가시면은 뭐 같이 나가시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죠.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나가도 크게 저기는 아닌데. 뭐 굳이 또 나가야 되나? 막 억지로 그걸 나가야 자기 어떤 스펙이 더 올라가고 이런 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상외로 저기 질문이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요. 개묘일주 두드리기였으니까 개묘일주 특징 하나만 다시 두드려 주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개묘일주는 어찌됐든 이게 식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상관의 작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고 온순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 내면적인 속성은 어쨌든 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관으로 작용이 되니까 사실 잘못 건드면 큰일 나는 분들이 많아요. 무서운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신 그러면 좀 편안한 느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관의 작용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외유내강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좀 비판 의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딱 내뱉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판을 뒤엎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언변들을 많이 구사하는 구조들을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되게 좀 조용한 느낌이 좀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외유내강 형태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가마님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니 뭐 이 연차에 내가 또 뭐 퀴즈를 받고 뭐 거의 뭐 까불지 말고 같이 공부하는 처지에. 블랙나이트님께서 정유년에 좀 뭐 순탄한 생활 중에 정유년에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유년이 오는 건가요 지금 가는 건가요? 정유년이 이제 지나갔죠. 2017년. 근데 이게 참 정유년이라면 이 사람이 신경이 쓸 수 있는데 이런 일주들은 과거에 신경을 안 쓰는 편이 좋아요. 그냥 지나치고 뭐 흐르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은 개묘 이분 사주는 그냥 갑니다. 잊어버리고 가세요.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진짜 짜증나다. 그런 걸 왜 물어보지? 아니 이제 얻어 걸려서 뒷걸음질하고 맞출까봐 물어봤는데 못 맞추네요.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조심해야 돼? 천충지충입니다. 아까 그 전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전사에서 나왔었는데요. 정계충이 있고요. 묘유충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주 경우에는 보통
개수가 정화가 오면 이제 네. 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양쪽으로 임수들이 있어서 정이만목도 있네요. 이게 잘 충이 안 일어나는 위험에 사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힘들었던 건 아니고 네. 조금 좀 네. 그런 건 있는데 잡아주는 글자들이 딱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이 왔는데 귀신이 아니라 나쁜 글자에 나에게 뭔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글자가 왔는데 네. 딱 잡아서 희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네. 되게 또 남의 일이네요. 이거는 근데 평탄하게 사실 것 같아. 딱 그냥 글자가. 그 부분이 제일 와닿았는데 네. 주말에는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네. 네. 음식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잘 하는 편입니다. 좀 제 주위에는 제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 생까지 보냈잖아. 사 먹어. 거기서 사 먹어. 네. 이렇게 일주를 두드려 보았고요. 네. 첫 번째 지일 두건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네. 참 입에 안 붙네요. 네. 네, 마무리 전에 짧은 공지 3가지만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갑자 대장정 35번째 일주는 을미일주라는 예고를 드립니다. 네, 많은 을미일주. 사연과 질문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라자명 사연 접수는 이제 철공소.com 방송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가 진행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11월 중순 43회차 방송부터는 라자명 카페에는 방송이 더 이상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공익 제보하지 마세요. 신간이 나왔다는 말씀도 네. 알려드립니다. 네. 철공소.com 할인 쿠폰. 네, 뭐 대충 마지막 광고까지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